안녕하세요. 오늘은 C++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지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의 개요, 라이브러리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자료 교환, 그리고 매개변수 함수 오버로딩, 함수의 사용 범위와 유지 기간, 그리고 숙제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자, 함수의 개요 부분, 우리가 전에 수학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제가 수학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내용들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함수,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든 그 함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자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 혹은 우리가 만들어서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함수와 함수 사이에서 자료 교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매개변수, 그 다음에 함수 오버로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특별히 이 함수 오버로딩에 대한 것들은 이 다형성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할 거고, 함수의 사용 범위, 그리고 그 변수의 유지 기간, 스코프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함수의 개요는 함수의 필요성은 강조하면 할수록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죠. 이 큰 프로그램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은 보통 3000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함수의 길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100줄 이상 넘어가면 함수의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보면은 100줄 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0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 코드에는 버그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사용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계속 반복해서 동작하는 코드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코드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컨텐츠를 주고 화면에다가 출력해 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은 cout 해놓고요. A하고 B 이렇게 출력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std cout 다음에는 A1 변수는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cout A2 B2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코드가 지금 보면은요 std cout에 그 다음에 요 중간중간에 A하고 A1, A2, B, B1, B2의 값이 계속 변한다고 생각해 보죠. 계속 A, B, A1, B1, 그 다음에 A2, B2의 값이 변하면, 그리고 그 변하는 값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세 줄의 코드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반복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코드, 한 번에 머릿속에 담아낼 수 있는 코드 한 3000줄 정도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크기 보통 이야기할 때 100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런 코드들이 계속 넘어가게 되면, 계속 작성하게 되면 이 코드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 코드들, 의미 없는 코드들로 100줄 이상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코드들을 함수를 사용해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축약하는 데 있어서 함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요지보수를 위해서 간단한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divide and conquer라고 이야기하는데 분할 정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아주 작은 문제로 계속 나누고 그것을 그 결과를 자 여기서 합치는데요. 결과를 합치는 거죠. 자, 작은 문제를 이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내고 이 작은 문제들을 해결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합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 내용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은요, 요 자동차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동차를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각각 작은 부품들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작은 부품들을 구현을 하고 그 구현된 작은 부품들을 합쳐서 자동차로 이렇게 만들게 될 건데 이 과정도 똑같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메소드, 프로시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C++에서 이게 좀 이상하게 됐네요.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함수 콜 인풋 되고 자료 실행되고 돌아오는 이런 구조로 우리 여러 가지 함수를 조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일단은 요 책에서는 요 함수 이야기하면서 메소드 뭐 프로시저라고 부르기도 하고 함수라고도 부르는데 뭐 함수로 그냥 쓰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하고 프로시저 하고 이 펑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각각이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메소드라는 것은 자, 요거는 우리 보통 한글로 번역하면 방법이죠. 그래서 이 메소드는 어떻게 하냐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요. 메소드를 사용해서 어떤 객체가 있으면 객체라고 하죠. 객체의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혹은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요것을 변경할 때 변경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죠. 제공해 줘야지만 요 내용을 고칠 수가 있겠죠. 객체의 어트리뷰트를 이제 보통 이제 객체 지향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해야 될 게 많은데 여기에서 이 객체가 보통은 그 외부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그 변수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접근 지시자를 사용해서 이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 접근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뒤에 나중에 이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변경하려고 하는 이 방법들, 이 객체의 그 어트리뷰트 값 혹은 프로퍼티 값을 변경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어떤 함수가 제공이 되면은 이것은 이제 메소드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언제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프로시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프로세스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보시면 이름이 다르게 주었다라고 하면은 그거 각각에 대해서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 그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앞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처음에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의 실행 이렇게 있어요. 실행하고 그 다음에 흐름 이렇게 봤습니다. 보게 되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근데 이 실행되는 이 흐름을 변경시키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뭐 사실은 세 가지죠. 자, 흐름 변경하는 게 if문 조건분기죠. 그래서 이 흐름이 이렇게 분리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이죠. 그래서 이 반복문은 제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행되다가 반복되는 요게 이제 반복문이고, 그 다음에 함수 하면은 요 함수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어느 특정 지점, 이렇게 이게 합쳐지고 어느 특정 지점에 에서 시작해 가지고요, 실행이 다른 데로 넘어갔다가 실행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지금 그 설명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요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돌아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은 어떻게 되냐면 계산된 값 있죠. 값이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 지점에서는 메모리 혹은 변수들 요게 이제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함수가 종료되면, 실행이 끝나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여기서 선언되었던 메모리와 변수 할당된 내용들이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돌아갔을 때 여기서 저장된 값을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이 구조를 설명을 할 건데, 자, 계산된 값을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이동한다. 이동, 저장.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롭게 메모리나 변수를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을 수행하겠죠. 그 다음에 함수가 종료가 되면 위에서 할당되었던 메모리, 변수들 다 소멸시키고요. 그 다음에 5번이죠. 이동을 하는데, 이 이동은 원래 호출되었던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6번 기존에 계산됐던 결과들을 복원을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장점들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분할 처리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복잡한 시스템을 한꺼번에 작성하는 것보다 작은 부분으로 작성하고 조립하는 형태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또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작은 부분들로 작성할 때 일을 분배할 수 있죠. 업무 분장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 분배가 가능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닌가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 일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렇게 이슈가 있는데, 옛날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하지 않고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한다고 하면 이 일 분배가 결국 어떤 함수를 구현할 거냐, 이렇게 일을 분배를 했는데, 객체지향을 이제 가게 되면 이 객체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분배하는 형태가 또 됩니다. 그래서 요 나중에 지금 계속 지금 일정을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조금 너무 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강의하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네, 좀 그렇습니다. 좀 고민이 되는데, 일정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데, 네, 그건 좀 나중에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다음, 혹은 다다음 시간에 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열이나 뭐 포인터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할 건데, 지금 한번 진도를 좀 빨리 이제 나갔으면 저는 좋겠는데, 여러분들 생각들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더 보죠. 자, 오류 확인하는 거. 일단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작은 함수로 나누고 실행을 하게 되면 요게 오류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고요. 재사용하는 거, 다른 곳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라이브러리들에서 잘 쓰여지고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곳이 이제 함수 라이브러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더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면요. 자, 일단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수행이 된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마다 코드들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있겠죠. 이게 실행이 되는데 우리가 버그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그 단위적인 실행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함수를 가지고 이 함수를 단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함수를 실행하고 그러면 그 실행된 이후의 값 있죠. 을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테스팅 한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프로그램을 잘 작성했는가? 자, 프로그램이 잘 작성됐는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죠. 함수가 실행되기 전 하고요. 전 상태. 함수가 실행된 후 상태. 여기서 요거 두 개의 차이를 우리 보게 되면 프로그램이 우리가 잘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요 함수가 요 두 개의 함수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함수의 길이가 크면 자, 이 함수의 크기가 크면 그러면은 실행되기 전 상태랑 실행된 후 상태의 이 차이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오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코드가 이만큼 이렇게 있으면 오류가 여기에 있어서 그 오류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확인하는 시점은 여기인데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여기 위에니까 여기를 계속 다시 찾아가가지고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일단 함수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재사용하는 거는 뭐 쉽게 되는데 이 함수의 길이가 함수의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빈번하게 찾을 수 있겠죠. 되게 요 길이가 짧으니까 버그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건데 그러면은 이제 유지 보수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너무 함수가 많으니까 그 함수를 전부 다 알아야지 이제 함수 콜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함수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잘 쓰여진 자주 사용되는 함수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검증된 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들은 검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적용해 보면 되는 거죠. 자, 함수의 기본 사용법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수를 사용하려면 정의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정의하고 이 정의를 우리는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고요. 그러면 이 정의를 하기 전에 우리는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펑션 선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function declara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의는 function definition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선언은 뭐냐면 이런 함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자, 정의는 이런 함수는 이러이러한 함수다. 이 점점점은
이 그 함수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언과 정의, 그다음에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펑션 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콜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러이러한 함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함수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함수는 우리 수학에서 이야기하면 1대1 대응이고 그다음에 onto라고 했습니다.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면은 정의역과 이제 그 치역이라고 하죠. 이게 1대1로 대응되는데 이 정의역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매개 변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치역이 되는 게 이게 리턴형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고 onto는 이 정의역 모든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이제 요 리턴으로 다 대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함수의 헤더와 함수의 본문으로 되는데 요 윗부분이 이제 함수의 헤더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의인데 이 정의는 어떻게 또 할 수 있냐면 정의를 많이 쓰게 되면 정의 이렇게 있고요. 함수 정의하고 우리가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요것도 이제 유지보수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이해도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런 함수 정의는 별도로 함수로 만들고요. 죄송합니다. 별도의 함수로 만드는 게 아니죠. 별도의 파일로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헤더만 이렇게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색을 다르게 해보죠. 녹색으로 해보죠.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뽑아요. 이렇게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와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강을 가져와서 요만큼 하면 코드의 길이가 되게 작아지죠. 이게 엄청나게 긴 코드도 작게 가져올 수 있고 별도의 파일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면은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선언을 한 겁니다. 이런 함수가 있다. 이런 함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함수가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하면은 요 함수의 정의를 찾아가게끔 하고 네, 우리가 실제 원하는 코드는 요만큼 우리가 관심 있는 코드는 조그맣게 가져와서 이 실제로는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거는 이 그 함수 정의된 것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래밍 철학이 이렇게 나옵니다. 프로그래밍 철학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는 관심 가지지 말자 이겁니다. 되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함수 정의들 이렇게 있는데 이 함수 정의들의 그 내용은 우리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데 관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관심 갖지 마세요. 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대신에 어떤 함수가 있다, 어떤 동작을 한다. 대신 우리가 관심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동작을 하는 함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몰라도 되는 거,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 거. 자, 어떻게는 관심이 없고요. 어떤 것,
예, 이게 영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how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what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what을 안다고 한다면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 함수인지를 안다면 그 함수를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 함수의 헤더와 세미콜론만 조합되어 있는 구문. 이 구문에서 이게 이제 함수의 선언이고요. 이 선언은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정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데 이거를 보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어를 정의하기를 함수의 declaration 혹은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함수의 호출 방법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는데 이 호출 방법이라는 게 함수를 호출하려면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요 값이 우리 정의역에 있는 값이죠. 우리 여기 그 수학에서 이야기할 때 정의역의 값이 되는데 이 정의역의 값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넣을 수도 있는데 우리 C++에서는 그 정의역의 종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류가 인티저, 뭐 더블, 뭐 스트럭처 등등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의 선언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